바닷가에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를 리디자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등대지기랑 그 맥주 한잔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하느냐가 좋은 디자인을 끌어낼 수 있는 큰 열쇠다. 이 분야에서 특히 말하는 엠파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귀 기울여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환이고요. 한국에서 비주얼 디자인하고 UX 디자인 전공하고 삼성전자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한 뒤에 지금은 이베이에서 디자인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미국에서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강하게 보여주고 강한 임팩트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대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효과적이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은 걸 넣어서 다양한 작품을 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보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좀 비워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한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들을 거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열하고 결과물을 도출해가는 과정, 그 결과물도 굉장히 임팩트 있어야 되지만 사실 그 결과물을 도출해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고 심플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UX 디자인은 스타 플레이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이끌어가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인터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인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팀 플레이어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다른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했다. 그 다른 팀원이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개발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베이뿐만 아니라 다른 테크 회사나 IT 회사들이 비슷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지원자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리크루터가 전화로 이제 한 짧게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폰 스크리닝을 합니다. 프로젝트 자체에 깊이 있는 질문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언어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레주메에서 받아봤던 그 사람이 전화상에 이 사람이 맞는가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폰 스크리닝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하이어링 매니저랑 두 번째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를 갖게 되고 통과를 하게 되면은 한 명 혹은 두 명이나 이제 현직 디자이너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와 함께 포트폴리오 리뷰를 비디오 콜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온사이트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온사이트 인터뷰는 처음에 이제 1시간 정도 포트폴리오 리뷰 전체 팀원들 한 5명에서 7명 정도 모인 회의실에서 본인의 프로젝트 2개에서 3개 정도를 요약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한 3번에서 4번에 걸친 1대1 인터뷰가 있게 됩니다. 그때 그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요. 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었고 많은 회사에서 실패를 맛봤고 그 인터뷰를 내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의 경험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들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고 거기서 많은 실패를 했던 게 오히려 저한테 큰 경험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 놓으면은 일단 팀원들이 제가 가고자 하는 팀에서 저한테 관심이 있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처음 넘어왔을 때 이제 처음 회사 이베이가 아니었어요. 이베이가 아니고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시니어 디자이너로 뽑혔고 제 이제 위에 매니저가 이제 당연히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이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한국에서 꿈꿨던 유학 와서 석사 끝내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입사를 했는데 시켜만 주시면 정말 밤새서라도 열심히 잘 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매니저가 저한테 그 적응할 기간을 충분히 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여유 있게 일도 설렁설렁 하면서
한 달, 뭐 2달 정도 보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적응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하루는 제가 매니저와 1대1 미팅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일을 안 주는 거 아니냐. 나 정말 이 팀에 헌신하고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너무 일을 안 주는 거 아니냐. 나 이제 적응 다 한 것 같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저한테 그게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너가 이거를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사실 자기가 한두 달 정도 지켜봤는데 너가 너무 일을 안 하더라. 나는 일을 주지 않아서 안 했다. 그랬더니 그때 매니저가 이제 웃으면서 누군가 일을 이제 너한테 어사인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프로덕트,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PM,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들이나 개발자들과 함께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출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프로액티브하게 일을 해주길 원했는데 그거를 기다리느라고 본인이 좀 불만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좀 짧게나마 매니저랑 좀 트러블이 있어서 그거를 서로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오랫동안 한국 기업 문화에서 익숙해져 왔던 습관들을 탈피하고 어떻게 해야 프로액티브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게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당시에는 되게 생소했던 UI UX라는 분야를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담당 교수님께서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던 게 아직도 이제 계속 기억에 남고 있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저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바닷가에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를 다시 리디자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제 수업 시간 전에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뭐 어떤 친구는 더 멋있는 등대를 벤치마킹 해야 되고 어떤 친구는 뭐 소재를 분석해야 되고 어떤 친구는 그 지역적 환경을 분석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원했던 대답은 등대직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등대직이랑 그 맥주 한잔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하느냐가 좋은 디자인을 끌어낼 수 있는 큰 열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지금까지 UX 디자인 분야에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이 분야에서 특히 말하는 엠파티라고 하는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등대직이랑 만나서 맥주 한잔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귀 기울여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UX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UX 디자인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그 사용자와 공감을 잘 하느냐가 좋은 디자인을 제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UX 디자인도 문제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뭐 색깔이 잘못됐다, 타이포그래피가 잘못됐다, 버튼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보고 그냥 다른 모양의 버튼을 만들어 볼까? 다른 색상을 적용해 볼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점은 그 이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예쁘고 훌륭한 디자인만 좋은 UX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UX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신입 디자이너로서 신선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에 처음 입사했을 때 처음 1, 2년에 그 8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가장 많은 이제 회사 돈을 써가면서 큰 프로젝트를 겁없이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험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보고 그거 안 돼. 그거 내가 해봤었는데 그거 안 돼. 우리도 그거 생각해봤었는데 이러저러해서 어려워.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 좀 새로운 생각에 좀 집중하셔서 그 아이디어에 좀 몰두하시는 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회사나 여러 가지 일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달 착륙을 하게 된 그 아폴로 11호 엔지니어들의 평균 나이가 28, 27이었다고 해요. 여러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많았지만 달 착륙이라는 무모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신선했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일터나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잃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교육, 문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은 제품을 디자인하고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사실 미국에 와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문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한국에 있는 여러 후배 디자이너들한테 좋은 부분들이 많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서 이 다음 세대가 그런 좋은 환경이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이나 문화 그리고 사람과 관련한 일을 나중에는 해보고 싶어요.